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대평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자,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식 A를 나눴다, 몫이 생겼다,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파트 부분은 충실하게 문제에 따라가는 겁니다. 나눴더니 몫이 생겼다. 몫 가르쳐줬어요. 나머지요? 됐습니다. 대평고에서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곱셈 공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와, 그래서 교묘하게 다항식을 가르쳐주는 문제네요. 다항식을 2x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A라는 다항식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알았는데 이 식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몫이 생겼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 어떻습니까? 이곳을 0 만드는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알았습니다. 이것이 허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긴요? 이 값을 0 만드는 거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야 되죠. 그럴 때 이 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x 세제곱이 얼마 된다? 1 되는 성질이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즉 우리는 이곳 0 되는 숫자를 대입한다는 이야기는 세제곱은 1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여기 세제곱 파트 부분이 1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돼요. 2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이게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다? 1차니까 여기 나머지에 해당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풀이는 벌써 끝났습니다. 2x 플러스 3이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x 세제곱, 제곱은 없고요. 2x 플러스 2. 이 부분을 무엇으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계수해서 1, 1, 1 이렇게 해서 자, 1 들어갑니다. 빼기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1, 2. 이번엔 마이너스 1 들어가겠습니다. 마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자, 이것이 이제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풀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묻는 문제였습니까? 맨 처음 주어진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는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써지는 이 부분을 일단은 쓰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 자,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 몫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부분을 0 되게 하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건데 지금은 몫을 가르쳐줬으니까 전개인데 이제 이번에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곱셈 공식과 연관된 형태로 내서 다항식을 구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나누기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허근 갖는 이 부분이라서 이 식의 특징 세제곱하면 1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가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무슨 뜻이죠? 항등식다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식에 대한 정보가 겨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다항식인데 이렇게 이런 정보가 됐다는 얘긴 우선 우리는 무엇부터 조사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몇 차식입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px라는 것 자체가 x의 n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좌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다가 x제곱 형태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플러스 1도 있는데 차수가 문제니까 이렇게. 그러면 2n차가 나와요. 2n차. 자, 오른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다항식에 x만 곱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원래 n차에다가 x를 곱하겠으면 n 플러스 1차. 이게 같아야 돼요. 호호호 나왔습니다.
n은 1입니다. 즉 맨 처음에 이 px라는 것은 몇 차식이었다? 1차식이었다. 이 부분을 갖고 우리는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p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은 이 식 여기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대입을 하라.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 식은 px 플러스 1, px 플러스 1. 오, 잘못 썼네요. 와우. 자, px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1을 했는데 그곳에다가 x를 곱하기 했어요. 그럼 x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나온 결과와 아래 나온 결과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항등식 같아야 되겠습니다. 2차 부분은 같고요. 위쪽에 1차 부분이 없어요. 여기. 그럼 b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겠고 이번에 상수항 입은 부분이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1 이렇게 처리돼서 px라는 식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후후후 이때 이제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 되는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항등식에 대한 표현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식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식인지 이렇게 n차를 통해서 차수를 밝혀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 식을 만들어서 결과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꽁꽁 숨긴 거죠. 항등식의 몇 차식인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신경 써서 다양한 스타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은 뭘까요? 하하, 고치기입니다. 마이너스는 있고 루트 36 요거 i로 고치는 거 공부하셨죠?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i입니다. 그래서 i로 딱 고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는 있고요. 이 부분이 6이 되고요. i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 옳습니다. 자, 다 니은 실수 체계에 대해서는 질문입니다. 복소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합쳐져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죠. 물론 실수에 이제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좀 더 합쳐져서 실수가 됐던 거고요. 됐습니까? 수 체계에서 복소수라는 것은 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당연히 복소수 범위에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와우. i에 대한 규칙, i 4제곱이 1이다는 학습이 되셨죠? 그거 가려면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의 식은 4제곱은 1이고 그럼 5제곱은요? i죠. i. 2i. 6제곱은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3. 다음은요? 마이너스 i입니다. 7제곱이. 마이너스 2i. 8제곱은요? 또다시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산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워지는데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리을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그를 갖습니다. 뭐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우리가 열심히 해서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부분 이거 다 실수거든요.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루트 안이 괴상 망측하게 나와봐야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될 수 있겠다.
음수가 된다는 것은 I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복소수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와도 복소수 형태로 답이 얻어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그는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됐습니까? 이 문제는 차분하게 복소수에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기본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학습하면 되는 문제. 잘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즐거운 수학 문제 풀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대평고 문제 11번 시작해 볼까요? 자, 2차 함수 쫙 주어져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에 접한다. 하하.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그럼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A-3KX 쓰고요. 9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일단은 0으로 놓는 게 중요. 그렇게 되면요.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여기 오면 근이 한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2차 함수인데 X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럼 Y에다가 0 써서 딱 놔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족해주는 X값이 한 개다. 그러면 뭐 근 한 개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중근 이런 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다른 학교 문제 했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표현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모든 학교에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근 하나를 가지니까 판별식을 넣어내야 되는데 짝수가 돼 있으니까 4분의 D에서 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3K-A의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이퀄 0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할 때 센스 있게 이렇게 한 거에도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할 때 이게 이제 는 0도 보이니까 K에 대한 뭐가 되겠다? 항등식이 되겠다. 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개 들어갑니다. 9K 제곱 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6AK 플러스 2K가 되겠고, 그 다음 A 제곱 빼기 B 이퀄 0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허허허. 자, 되신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항등식이니까 이곳이 0 됐으니까 A값 3분의 1. 자, A값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이 B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은 제곱해서 9분의 1 처리됐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B분의 A입니다. 다 이거 9분의 1 분의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답 3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쪽 부분에서 B분의 A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었는데, 하하,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자, 됐습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평이한 거겠고, 이 참수가 X축에 접한다는 것은 X축과의 관계니까 Y에다가 0 쓰게 되면 2차 방정식. 한 점이라는 얘기는 근이 한 개 중근. 그래서 판별식 D를 사용한다라는 이 표현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은 0 나왔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돼 있으니까 K 항등식이다라는 이 표현이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항은 거의 모든 학교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 그런 다항식이 주압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모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 3을 대입했는데 다 똑같이 A가 나왔다. 무슨 뜻일까요? fx 점 그대로 쓰면 이렇게 이곳에 1, 2, 3을 집어넣을 때 똑같다. 달리 생각하면요, 자, 이렇게 된 새로운 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녀석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몇 차식? 3차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에는 1, 2, 3을 쫙 대입하게 되면 는 0 이렇게 되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근이란 뜻이죠. 근.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즉 fx-a라는 식은 최고차 계수가 -3, x-1, x-2, x-3 이렇게, 그래야 이곳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이런 식이 되겠다. 즉 fx는 -3, x-1, x-2, x-3 플러스 a 이렇게 생겼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실은 위쪽 요렇게 해놓고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fx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f0 20 이걸 하게 되겠습니다. 자, 0 대입 들어갑니다. f0 0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플러스 a 처리됐습니다. 플러스가 무려 4개네요. 됐습니까? 그럼 18. 근데 이 결과가 아까 얼마였다? 20이었다. 그래서 A값 2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풀이는 끝났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의 형태를 되짚어 보더라도 그럼 무엇이 키포인트일까요? 딱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이런 모양이구나. 모양 판단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항시켰을 때 이제 는 0 만들어지는데, 이거 여기 이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식의 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결론 나온 부분을 쓴 거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에는 이 부분이 학습이 정확하게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생각보다 응용문제 형태로서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잘 이해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식이 주어져 있고 1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같다 하는 것이 중근 1을 갖고 각각은 2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하고 5다, 이런 얘기네요. fx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gx를 모르니까 1차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할 때 같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항시켜서 fx, gx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풀이하려면 fx 빼기 gx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보게 되면 ax 제곱 b-mx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이러한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는 중근을 간다. 그러면 사실 이 뺀 식은 높은 차수인 이 녀석을 따라가는 거니까 fx 빼기 gx라는 이런, 만약에 새로운 식 hx 이렇게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a에 중근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하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얘기는 F2, G2 이 결과들이 각각 2,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속에서 대입해서 F2 빼기 G2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H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를 집어넣으니까 A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서 -3 이렇게 처리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됐습니까? 허허. 아주 대단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또 뭘 풀라고 했습니까? 아주 멋들어집니다. 멋들어져요. 이런 거. 즉, 이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겠다.
hx가 이제 이렇게 완성돼서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그곳에 얼마를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되겠습니까? 우와, 마이너스 4 제곱 16입니다. 우와, 마이너스 4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항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산수는요 그렇게 심각한 형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논리 관계, 빼기 했을 때 관계.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함수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fx, gx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갖다 이항시켜서 식대도 는0 되는 순간 항상 함수는 방정식이 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하고 방정식이 왔다 이 형태 표현으로 이제 놓는 이 과정 되겠습니까? 이게 fx 빼기 gx.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런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가 1,000원인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와우. 자, 250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을 역시 좀 올려야 되죠. 인건비는 뽑아야 되니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50개씩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이 상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최대 이익을 구해 주십시오. 판매 금액 총액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자, 남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간 가격만큼이 이익 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x 단위만큼 100x. 자, 그러면 250개에서 50x개씩 줄어들겠네요. 50 공통을 끄집어내고 동그라미 2개 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 마이너스 x 처리되나요? 하하, 그렇다면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런 형태인 이참수 제곱처가 곡시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5 처리됩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올려야 될 이 x라는 이 부분은 뭐가 되죠? 2분의 5 이런 단위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개수가 2분의 5개 뭐 이런 개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숫자 찾아야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 아니면 3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야 될 최대 이익 부분은 x 자리에 대입할 때 어떤 거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6 곱하기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이익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5630000 형태가 최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좀 얼마나 식을 잘 세워가느냐 이런 관점인데 뭐 문제 기본에서 뭐 1,000원에 팔면 이렇게 가장 기본에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이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거죠. 가격에서 이제 원래는 1000 더하기 100x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개수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자, 이 부분만 좀 특이했고요. 자, 그 다음은 주의할 점. 자, 열심히 구해서 x가 2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개수가 2분의 5 이렇게 분수 형태 안 되죠. 유리수 형태. 자연수 형태가 돼야 되죠. 자연수 형태 x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숫자 2 또는 3 형태 대입해서 구해간 부분이 이 문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식 세우기 그 다음 주의할 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 문제는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 대평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축과의 교점 구해서 두근의 합 형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가조건 함수 표현 나왔습니다. 우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주어져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표현 접한다 일반적인 표현.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 표현? 자, 실은요, 저 표현이 대학교 수능 시험 볼 때까지도 관심이 있는 건데요. 자, 실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기말고사 파트에서 대칭 이동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를 중심으로 2에서부터 이만큼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y 좌표. 그러니까 2 플러스 x 좌표, 2 마이너스 x 좌표. 조금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 있는 요 좌표. 이렇게 값이 같아서 그래프를 이렇게 혹은 뭐 거꾸로 이런 표현이에요. 간격 이만큼 떨어진 여기 좌표 같다 이거죠.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 써져 있는 요 값 2를 중심으로. 그래서 대칭축이 이다라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식이에요. 됐습니까? 저 표현은요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자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대칭축이 x는 a가 되는 이런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대칭축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함수는 대칭축이 x는 2라는 것이 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 나 항목이 뭐였습니까?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5라는 것은 여기가 0이라면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5까지. 그래서 그래프에 이만큼을 사용하겠다. 됐습니까? 이만큼을 사용된다. 자, 근데요. 그래프는요.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칭축이 2고 0부터 5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모양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최대값은 이때는 여기가 최대값, 이때는 여기가 최대값. 최대값은 1이다. 최소값은 마팔이다.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두 개 진행해야 되겠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표현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지점이 제공된 거예요. 곡지점이 x-2의 제곱 마이너스 8. 그런데 5를 대입하니까 3, 9a 마이너스 8 했는데 그 결과가 1 이렇게 돼서 a 값이 1이니까 함수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8. 정리를 좀 더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나 자, 이쪽으로 가서 보면요 a의 x-2의 제곱 꼭지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5를 집어넣으면요 5를 집어넣으면 역시 9a 플러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나 두 종류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조건 왜 나왔을까요? 2x 마이너스 13 2x 마이너스 13이면 13 왜 나왔을까요? 두 개 중에서 과연 이쪽일까를 판별하라는 얘기죠. 같다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좌측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9 이렇게 돼서 는 0 되는 거니까 하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완전 제곱식. 이거는요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으니까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중근 될 리가? 중근이 아니죠. 그래서 함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다.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 녀석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싹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는 진행이 쫙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 문제에서 가장 까탈스러운 점이었을까요? 제 생각은요, 가장 먼저 여기 가에 대한 해석,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대칭축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함수에 있어서. 이 함수 그릴 때 꼭지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 근데 그 꼭지점을 구하려면 바로 대칭축 해석, 다른 해석하는 일반적인 식 표현도 써드렸습니다.
글이 결정되고 나면 그래프 모양, 대칭축 2를 갖는 그래프 모양 2개를 그리고 주어진 식에 의해서 함수식을 딱딱 구해가는 거는 뭐 그냥 정해진 거의 절차죠. 꼭지점이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절차. 그 다음에는 2개 중에서 과연 어떤 쪽이 답일까 하는 다 조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보편적인 이차함수 풀이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은 대칭축에 대한 표현을 다른 문제와는 달리 함수 표현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면 풀이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칭축 거기 주어진 식의 이해를 통해 하기 위해서 그려놨던 요 그림 부분 조금 좀 살펴봐가면서 그 수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기말고사 파트의 대칭 파트 부분에서 이 설명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이 함수 표현식을 공부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우스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직접 보자마자 대칭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즐거운 마음으로 대평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쭉쭉 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만나도록 또 약속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